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시간이 해결책인가라는 물음표와 함께 기아 타이거즈와 FA 투수 조상우 선수 간의 길어지는 협상 국면을 들여다볼 텐데요. 서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 협상 테이블,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기아 타이거즈와 FA 투수 조상우의 협상이 어려움을 맞고 있다. 두 측은 서로 제안을 주고받았으나 계속된 논의에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양측 간 조건 차이가 큼을 방증한다. 평행선을 달리면 협상이 내년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구단 측은 상호 제안을 교환했으며 공통점을 모색하기 위해 계속 대화 중이라고 전했다. 기아는 지난해 우승 직후 조상우를 즉시 트레이드로 데려왔다. 우승을 견인한 장현식의 LG 이정로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키움과 협상의 조상우를 보강했다. 현금 10억 원과 2026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4라운드 지명권을 제공했다. 기아는 연봉을 4억 원으로 정했고 FA로 이적해도 보상금으로 트레이드 비용을 만회할 수 있다고 봤다. 올 시즌 72경기 6승 6패 1세이브 28홀드, 평균 자책점 3.90을 기록했다. 팀 경기 절반에 출전하며 필승조 요원으로 활동한 점은 눈에 띈다. 하지만 불안정함도 있었다. 3에서 4월은 1.38의 평균 자책으로 안정됐으나 5월 7.82로 부진했다. 6월 0.82의 탄탄한 투구를 보이다 무더운 7월 14.21의 침체를 겪었고 8월 이후 21경기 1.06의 평균 자책으로 다시 위력을 회복했다. 명확치 않은 성적이었다. FA 시장에 나서며 타팀의 관심을 받을지 주목받았지만 아직 경쟁팀은 나타나지 않는다. 키움의 강력한 마무리로 빛났던 전성기 대비 구속과 구위가 하락한 점이 영향을 미친다. 보호선수 20명의 A등급 조건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요소다. 압도적인 구위로 대박 계약을 하진 못했고 기아의 오버페이 지향 방침과 맞물려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아는 최대어였던 주전 유격수 박찬호와 4번 타자 최영우를 확보하지 못했다. 박찬호는 4년 80억 원의 파격적인 대우로 두산 베어스로 이적했고 최영우는 2년 26억 원의 친정 삼성 라이온즈로 돌아갔다. 큰 전력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노오버페이 원칙은 유지되었다. 반면 다른 구단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박찬호에게는 구단 나름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했으나 보장액 78억 원의 두산 제안과 차이가 컸다. 최영우와도 총액은 삼성보다 높게 제시했으나 1년 계약 기간은 끝까지 고수했다. 포수 한승택은 영입하지 않았다. 대신 좌완 세선맨 이준영과 3년 12억 원, 189승 양현종과는 1년 45억 원에 재계약했다. 양현종에게는 팀의 상징이라는 프리미엄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기대와는 조건의 차이가 있다. 우승 후 8위로 추락한 실망감이 반영된 방침이다. 시장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두산은 이영하와 4년 52억 원, 최원중과도 4년 38억 원에 계약했다. 올해 둘 모두 불펜 투수로 활약했는데 조상우는 통산 89세이브 82홀드로 이들의 못지않은 성적을 쌓았다. 이영하와 최원준을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서로의 입장을 일부 조정할 수는 있으나 견해차가 클 경우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사인 후 트레이드도 A등급 보상 선수와 보상금이 모두 확보돼야 하기에 어려워 보인다. 한쪽이 상당히 물러서지 않으면 협상이 길어질 것이 분명하다. 결국 시간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듯하다. 불과 작년 스토브리그를 뜨겁게 달군 충격적 트레이드의 주역이었던 명성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올해 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불펜 투수였던 조상우가 생애 첫 FA 자격을 얻었음에도 시장의 반응은 유독 차가운 상태다. 박찬호, 최영우, 양현종, 이준영 등 기아 내부 FA 선수들이 잇따라 계약처를 정하는 동안 조상우는 계약 없이 남아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다. 조상우는 기아가 2025 시즌을 준비하며
연속 우승을 위해 데려온 중요한 보강 카드였다. 기아는 불펜의 핵인 장현식의 공백을 채우려 키움 히어로즈의 2026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와 4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현금 10억 원을 내주는 대가를 치렀다. 이는 명실상부한 지금 이닝을 위한 공격적인 수였다. 하지만 이 배팅은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시즌 최종 결과는 매우 힘겨웠다. 방어 챔피언 기아는 개막전 MVP 김도영의 부상 이탈을 시작으로 주전 선수들의 잇단 부상 속에 2025 시즌 8위로 내려앉았으며 야심차게 준비한 현승 전략은 무너지고 말았다. 새 선맨 역할을 수행한 조상우의 개인 성적 또한 애매모호했다. 조상우는 이번 시즌 총 72경기 출전으로 60이닝을 던지며 6승 6패 28홀드, 평균 자책점 3.90을 기록했다. 팀 불펜 투수 중 홀드 부문 1위를 차지했지만 상세 지표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한때 리그 최고로 꼽히던 강속구 평균 구속은 145km/h 초반대로 낮아졌고 결정적으로 월간 성적 변동이 매우 컸다. 4월과 6월에는 평균 자책점 0점대의 호투를 보였으나 5월 ERA 7.82, 과 7월 ERA 14.21에는 집중 타격을 받으며 팀의 승리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시즌 평균 자책점이 4점대에 근접하고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WK 미리포트 기준 가 0.84에 그친 점은 정상급 불펜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수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FA 등급이다. 조상우는 최고에게 보상이 적용되는 A등급 선수다. 기아 외 다른 구단이 그를 영입하려면 보상 선수, 보호명단 20인 외 1명과 작년 연봉 4억 원의 200%인 8억 원 또는 보상 선수 없이 연봉의 300%인 12억 원을 기아에 지급해야 한다. 전성기 대비 구위와 제구력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30대 중반에 접어든 불펜 투수에게 유망주 이적과 10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감수할 구단이 나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에 나온 다른 불펜 투수들과 비교해도 가성비 면에서 매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타팀으로의 이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협상의 주도권은 기아 구단이 쥐고 있다. 기아 입장에서도 조상우는 계륵과 같은 존재다. 수십억 원을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놓치자면 당장 필승조에서 60이닝을 맡길 믿음직한 대안이 없다. 시장에 나온 홍건희는 조상우보다 두드러진 장점이 없고 내부 자원인 곽도규는 재활 후 복귀 시기가 불확실하다. 현재 기아는 박찬호, 두산 4년 80억, 한승택, KT 4년 10억, 최영우, 삼성 2년 26억, 에 잇단 이적으로 약 25억 원의 보상금을 확보해 자금은 넉넉하다. 하지만 올 시즌 팀 최고 타자 최영우와 주전 유격수 박찬호의 공백을 감수한 기아는 높은 연봉 지불을 원칙적으로 꺼리고 있다. 시장 흐름이 조상우에게 불리함을 감지한 구단은 조급하지 않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을 이끌어 갈 듯하다. 결국 조상우의 이번 FA는 대박보다 생존과 자존감 회복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내부 주력 이탈에도 내년 상위권 복귀를 목표로 하는 기아에게 겨울 동안 불펜 보강은 핵심 과제다. 앞으로 기아와 조상우 간 협상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금까지 기아 타이거즈와 조상우 선수의 협상 난항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면 오히려 강요하는 것이 시간이라는 변수인지 모르겠네요. 과연 이 시간이 서로의 간격을 좁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즌 준비를 앞둔 만큼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